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 파장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MBC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고 또 이번 주도 방송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 신청 냈죠.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현근택 대변인?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방송 토론이 뭐 30일이나 31일이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나오겠죠. 지난주는 금요일 날 나왔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그런데 이제 뭐 나올 내용이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열린 공감 TV가 이 내용을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뭐 일부 인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현근택 변호사 이건 뭐 거의 다 방송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동시에 냈습니다. MBC랑 서울의 소리랑 열린공감 TV를 같이 동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군데를 냈었거든요. 예. 근데 서부지법에서는 MBC 대상으로 그 당시에 형사 사건 관련된 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사생활 관련 하지 말아라 있었고 5개 정도는 스스로 또 그 재판 과정에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중앙지법에서 열린공감 TV 상대로 판결 난 거 보면 형사사건 상관없다. 왜냐면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된 것도 뭐 아주 지극히 사생활 관련된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서부지법 당시에는 소송 비용을 뭐 한 80% 정도 부담하라 그랬으니까 80% 승소로 봤는데 요거는 제가 소송 비용 못 받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더 많이 인용해서 보도의 범위는 더 넓게 봤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보도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크게 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이렇게 판단할 때 판사들이 몇 명이 그걸 이거 보통은 결정합니까? 뭐 합의부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뭐 3명이 하지만 아마 이거 신속하는 사건이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합의부는 3명인데 보통 담당 판사가 이런 거는 바로 열리고 바로 재판 판결문 쓰거든요. 보통은 재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게 합의되었는지 단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합의부라 쓰면 3명이 하는 거고 단독이면 1명이 하는 건데 뭐 이런 사건은 보통 들어오면 거의 판결문 내용은 그 중요한 판례라든지 써놓고 이 사건에 대해 대입하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바로 판결문 쓰는 거라서 되게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재판장 혼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제가 합의인지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견은 아마 들을 텐데 최종적으로는 그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단독인 경우에는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합의인 경우는 단독 판사가 판사가 써서 부장한테 결재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재판장 송경근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 59면은 합의부에 세 분이 하는 합의부요. 거죠. 네네. 그럼 또 재판장이 있으니까 합의부 같은데 네. 똑같은 내용을 두고 서부지법, 중앙지법 어느 쪽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법원에 판결 나오면 대체로 다 법원 판결 존중하고 그렇죠. 또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뭐 헌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조금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거는 판사의 독립이에요. 판사가 본인 소신껏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 법상 그리고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판사의 독립성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사에 따라서 어떤 판사는 구속시키기도 하고 어떤 판사는 불구속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고 어떤 사람은 영장이 발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석연치 않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 들긴 하지만 그것까지 부정해 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맞습니다.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MBC가 2차를 방송할지 어떤 내용 할지 궁금하지 않아졌어요. 보면 뭐 이제 다 나왔는데 궁금한 게요. 이건 장성철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문에도 나오는데 김건희 씨가 이런 이야기 한 모양이에요.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내가 암흑의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까 제보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전달해주겠다. 좌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가처분 내용에 이런 것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MBC가 자의적으로 이런 것을 뺀 건가요? 이걸 만약에 방송해도 된다고 한다면 MBC가 정말 중요한 것을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 나올 만하잖아요. 그게 이제 재판의 판단과 MBC의 판단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MBC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다. 예. 남편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자고 될 가능성도 높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판부에서는 뭐 유흥업소라든지 검사의 동거 의혹 이런 거는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번 재판부는 아니 이것도 검찰 간부의 커넥션 또 뇌물 의혹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사니까 보도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처음에 제가 방송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니 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뭐야 더군다나 네. 뭐 7시간 방송한다고 그래서 야 1시간에 저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뭐 참 고생했겠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뚝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한 20분만 방송을 해서 되게 MBC가 뭐 눈치를 보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곱씹어 보니까 정말 위험한 발언은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 남편이 것도 아니고 내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가처분 신청 재판까지 가고 그렇게 어렵게 방송해놓고 정작 가장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을 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지 않았느냐, 부담감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가면 하지를 말든지. 이번에 재판부 결정문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 국가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 예우 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판단했지요. 또 이 부분도 짚어볼 만하던데 무속 관련 발언에 대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저물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 이런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거론하면서 재판부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공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려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현근택 변호사.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서부지법도 보니까 합의부예요. 합의 판사 3명이 했던 것 같고 중앙지법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한 사인이 아니다. 그게 뭐 녹취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판결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뭐 백앤머리 송사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사실 부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살기 때문에 애들은 청와대 같이 살지 않고 그럼 부인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무속이라든지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사생활 문제 결국은 그게 다 그 주변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대선 지금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 만약에 밖에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과거에 누구한테 했던 말, 어떤 생각, 어떤 사람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이런 방법밖에 알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아마 저는 이 판사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지난번에 MBC 방송 나가고 김건희 씨 팬카페가 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같은 지지층, 같은 편에서 그렇게 뭐 환호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찍을 분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중도층이죠. 중도층들이 계속 이 말들을 곱씹어 봤을 때 과연 이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일까? 라고 의심이 생기면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니아층의 기대는 정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좁은 공간에서 나에 대해서 환호하는구나, 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구나. 그것은 민심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열린 공감 TV에서 다 내용이 나올 텐데 MBC가 2차를 한들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궁금하고요.